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50이 넘으면 인생이 더 무거워지는 걸까? 예전에는 힘들어도 방향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야 할 일, 가족을 위해 감당해야 할 책임, 그 안에서 우리는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이 지나고 나면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아직 끝난 나이가 아닌데 어딘가에서는 이미 끝난 것 같은 기분.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이제는 누가 길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주는 일도 줄어들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지, 왜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지는지,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런데 더 힘든 건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점점 나에게 기대고, 자녀는 아직 완전히 서지 못했고, 나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는 가장 책임이 무거운 나이이면서도 가장 외로운 나이가 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더 외롭고 대화는 있지만 속 이야기는 사라지는 시기.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대부분이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약해진 걸까?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단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새로운 구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너지는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나를 세우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대가 겪는 현실의 본질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씩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0대가 가장 힘든 진짜 이유. 왜 유독 50대는 이렇게 버겁게 느껴질까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50대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와 아래를 동시에 책임지는 세대에 서 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약해지고 자녀는 아직 완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50대는 가장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모든 책임이 한 번에 몰리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은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경제적인 부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는 능력보다 방향의 문제로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계속 걸어야 하는 느낌. 이것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 하지만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무너지는 시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중심을 세우는 시간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 50대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이유, 그 중심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직함이 있었고, 가정에서는 가장이었고, 사회에서는 나름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들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던 이유가 점점 희미해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잘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혼동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잘하던 일은 그 조직 안에서 통하던 능력이었을 뿐, 세상 밖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감은 있었는데 막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서툴러지는 순간,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정도였나? 이 감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위축됩니다. 도전은 줄어들고 자기 믿음은 약해지고 가능성보다 한계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대의 위기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자존감이 흔들리는 시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릴 때 가장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나를 정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역할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스스로 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작더라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5년 뒤에는 분명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책임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무너지는 마음. 50대가 힘든 이유는 정체성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십니다. 예전처럼
든든하게 서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하는 시간이구나. 한편으로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자녀, 여전히 손이 가는 자녀,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위에서는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올라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50대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와 나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문제는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하고 자녀의 문제는 부모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작 나 자신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이 찾아옵니다. 나는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이 과정에서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병환 혹은 이별. 그 순간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는 단순히 바쁜 시기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가장 흔들리는 시기가 됩니다. 책임, 걱정, 불안, 그리고 말하지 못한 슬픔까지 이 모든 감정을 혼자 안고 가는 시기. 그래서 50대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예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버텨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지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잘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버티는 힘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기를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이유. 50대가 되면 이상한 감정 하나가 조용히 찾아옵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더 외로운 느낌. 분명 혼자가 아닌데 어딘가 혼자라는 느낌. 왜 이런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지인도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해받는 대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0대가 되면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걱정은 있어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대화는 하지만 속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진짜 감정은 숨깁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 속에서 혼자가 되어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역할 중심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능으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역할로, 가정에서는 책임으로, 사회에서는 위치로. 그 관계는 필요했지만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줄어들수록 관계도 함께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50대의 외로움입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곳이 줄어들어서 외로운 것.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를 조금씩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가면 외로움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잘 쓰는 힘입니다. 이 차이가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꿉니다. 외로움에 지는 사람과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바로 나도 모르게 굳어진 태도와 말 습관입니다. 50대가 되면 반드시 버려야 할 말과 태도. 50대가 되면 우리는 하나의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굳어버린 태도와 말 습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지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 좋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비판으로 끝나는 대화. 이런 습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있습니다. 늘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태도. 윗사람을 보면 불만을 말하고 아랫사람을 보면 지적을 먼저 하는 사람. 이런 태도는 결국 관계를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직설적인 사람이야.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이 말 뒤에는 종종 배려 없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아는 것을 크게 말하는 습관. 겸손보다 자기 확신이 앞서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장은 멈춥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하나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사람의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50대 이후에는 능력보다 태도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기보다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말투는 누군가를 편하게 하고 있는지, 내 태도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많은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50대는 능력을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품격을 다듬는 시기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시기.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를 넘어 더 깊은 곳을 다스리는 힘. 바로 혼자 있을 때의 나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비밀. 사람은 언제 가장 쉽게 무너질까요? 의외로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지켜볼 때는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느슨해질 때, 그 순간에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신독.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지키는 마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이것이 인생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점점 혼자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과 혼자 있을 때 흔들리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잠깐의 방심, 잠깐의 타협,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를 지키는 힘,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기준을 지키는 마음. 이것이 후반전 인생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스스로 정한 기준을 조용히 지켜가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더 화려해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후반전 인생에서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간을 외로움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그 답은 다음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어쩌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누군가는 그 시간을 버티는 시간으로 보내고 누군가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50대 이후에 삶이 더 안정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작은 것 하나를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읽든 글을 쓰든 걷기를 하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를 잃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나를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아가는 시간은 어느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보다 할 일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심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는 사람.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으로만 채운 시간은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지만 의미로 채운 시간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거창한 목표보다 지속할 수 있는 작은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 그 반복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50대 이후에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질까요?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같은 50대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점점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의외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 때문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방향의 차이입니다. 50대 이후에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충이라도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조용히 계속 움직입니다. 반대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이 방향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버티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완벽히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 일단 하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자신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과정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아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변화하는 사람들은 고민보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고 잘하지 못해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어느 순간 차이를 만듭니다. 1년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5년은 분명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5년 뒤에는 그 분야의 준전문가가 된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꾸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50대 이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방향과 지속입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삶의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지켜야 할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만납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 친구, 동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쉽게 놓칩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태도를 쉽게 흐트러뜨리고 상처를 주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한 가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많은 문제가 사라집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 내가 받기 싫은 태도는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것. 이 기본적인 배려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보다 편안한 몇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켜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부부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당연하다는 마음 대신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만 옳다고 믿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의 생각이 정답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은 이해받을 때 가까워지고 틀렸다고 느낄 때 멀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조금만 더 듣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생각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능력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오래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 하지만 단 하나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이 들어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단 하나.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체력도, 시간도,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인가. 많은 것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복할 수 있는 한 가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책을 읽는 것, 글을 쓰는 것, 걷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계속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의 삶은 한 번의 선택보다 반복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변화는 작지만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지속하는 힘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이어가는 것.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기만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5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이.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고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도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써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살던 시간에서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성과를 쫓던 삶에서 의미를 쌓는 삶으로, 빠르게 가려던 삶에서 오래가는 삶으로. 이 변화가 후반전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공도 아니고 속도도 아닙니다. 성실함입니다. 작은 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 그 힘이 인생을 안정시키고 그 힘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힘이 결국 우리를 행복으로 이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는 끝이 아니라 다시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50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려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50대는 끝을 향해 가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들, 잊고 살았던 것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조용히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책임은 있고 걱정도 있고 마음도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너지는 시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중심을 세우는 시간으로 볼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고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만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조금 덜 가져도 되고, 대신 조금 더 깊어지면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더 단단해지는 삶, 더 크게 보이려 하기보다 더 편안해지는 삶, 그 삶이 진짜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차분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하루를 버텨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앞으로의 시간에 조용한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